금요일에는 광기였던 고버스의 항복과 AI 하부 밸류체인, 인프라 생태계가 완벽히 개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31억 주의 고버스 항복 선언이 있었는데 하방 투기 세력이 괴멸된 거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버스를 보면은 3월 23일 블랙 먼데이 때 40억 주, 3월 27일 하락 횡보장 때 56억 주, 4월 10일 금요일에는 31억 주로 훅 떨어졌죠. 56억 주까지 급등했던 고버스 거래량이 31억 주로 쪼그라들었고 가격마저 하락을 맞았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환매수로 돌아서니까,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반등시키니까 지수 하락에 전 재산을 베팅했던 개인분들의 투기 자금이 견디지 못하고 손절, 환매수하면서 떨어져 나간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방 압력이 계속 고갈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솔리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1단계가 변압기, 원전, 전력이었다면 2단계는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광케이블과 통신 네트워크 장비라는 내러티브가 이번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과 세미5, 특히 세미5는 최근에 거래량이 40만 주로 멸종했고 외국인들이 밑에서 물량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죠. 2만원 초반대 음봉이 2차 랠리를 위한 하나의 스나이핑 타점이었던 거죠. 다만 이 세미5 역시 금요일 상한가에 숨겨진 메이저의 잔혹한 엑시트 플랜을 볼 필요가 있는데 3월 말 주가가 3만원을 돌파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기를 해야 돼요. 3월 중하순에 1차 랠리와 학살이 있었죠. 주가를 2만원대에서 4만 1천원대까지 뛰어놓은 후에 3월 25일 메이저 세력이, 특히 기관들이 가차없는 매물을 쏟아냅니다. 결정적인 데이터가 3월 26일 기관이 7만 6천 주, 3월 30일 기관이 무려 27만 주, 특히 사모펀드에서는 15만 주 폭탄을 떨어뜨렸죠. 결국 기관들, 사모펀드들 중심으로 주가가 3만원에 도달하면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폭격으로 주가가 4월 초 2만 2천원대까지 수직 추락했고, 개인분들은 원래 IPO 이후에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격 매수하시다가 3만 초 또 그리고 중반대 여기서부터 물려 계시는 분들이 또 탄생한 거죠. 그래서 4월 초에 피말리기 구간을 보면은 4월 1일부터 4월 9까지의 데이터는 세력이 다음 펌핑을 위해서 대중분들이 피를 어떻게 말리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예요. 3월 고점에서 200, 400만 주씩 터지던 거래량이 4월 3일 43만 주, 4월 7일 47만 주, 4월 9일 30만 주로 평소에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지루함의 극대화예요. 주가가 2만 3천원, 2만 5천원 사이에 좀 박스권에 갇혔죠. 이때 외국인과 개인이 소량의 물량으로 핑퐁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린 개인분들의 시간과 멘탈을 갉아먹는 완벽한 매물 건조 구간이죠. 그리고 4월 10일 엔비디아 잭팟 뉴스 재료를 여지없이 스마트머니가 활용해버리죠. AI칩 생태계의 황제 엔비디아가 세미5의 핵심 파트너이자 최대 주주격인 사이5에 약 5천억을 꽂았다는 것은 리스크5 아키텍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은 회사의 비전과 기술, 사업 방향과 100%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죠. 자본의 냉혹한 논리인 게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사모펀드나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타 법인, 초기 투자자들이죠. VC나 SI들. 이 뉴스가 터질 것을 사전에 짐작하거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주가가 2만원대 초반에서 지루하게 거래량이 말라 죽어갈 때 4월 초순에 이 엄청난 물량을 비싸게 팔고 싶어서 사줄 사람을 그 수급을 차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하지만 4월 10일 엄청난 제로급의 기사가 터지죠. 장중의 기사가 MTS와 언론을 통해 뿌려지니까 엔비디아랑 엮였네? 전국의 개미분들이 흥분을 하고 이성을 잃으면서 상한가 호가창으로 불나방처럼 현금을 싸들고 달려오셨죠. 메이저 세력의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유동성 출구, 풍부한 매수세가 열린 거예요. 이 기사를 읽고 다시 4월 10일 금요일에 상한가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완벽한 모순, 그리고 공포 그 자체가 보여요. 대중분들은 환희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37만 주 가까이 폭풍 매수를 하시죠. 엔비디아 뉴스에 열광하시면서 상한가에 안착시켜요. 여기서 스마트머니는 냉혹한 도축을 합니다. 사모펀드가 10만 주, 기타 법인이 20만 주나, 회사 내부자나 관계사 또는 초기 벤처캐피탈의 엑시트죠. 회사의 미래가 정말 당장 10만 원을 갈 만큼 완벽하다면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타 법인과 수익률이 가장 민감한 사모펀드가 3만 1천원 상한가에 수십만 주를 시장가로 집어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둘 중 하나죠. 굉장히 예전부터 정말 평단이 낮은 초기 투자자거나 또는 엔비디아 호재가 단기적으로는 이 3만원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단기 오버슈팅이다. 개인분들이 미친듯이 사주는 이 자금이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기회다. 물론 이분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대중분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잭팟 뉴스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하지만 주포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 이 버스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4월 13일 월요일 그리고 주 초반에는 계속해서 광기가 폭발하겠죠. 금요일 상한가랑 주말 내내 재생산된 엔비디아 뉴스로 인해서 플러스 5%, 플러스 10% 아니면 그 이상 갭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 뉴스로 펌핑된 주가는 결국 중력, 실적 과시와 전까지의 공백이죠. 이 영향을 받아요. 3만원대 위에 개인분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주가는 서서히 다시 2만원대 중후반으로 흘러내리는 살짝의 하락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고와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영그러지게 맺혀지는 진짜 결실을 맞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세미5의 기업 펀더멘탈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해요. 하지만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매수 타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기계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묻었으니 5만원 간다라는 환상을 단기적으로는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사모펀드와 내부자, 기타 법인, 벤처캐피탈이 벌인 주식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론 내가 가치 투자자고 정말 멀리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월요일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세력의 설거지를 돕는 완벽한 자살행위입니다. 즉 그 다음 매수 타점은 약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 부근,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1, 2주간 잊어버린 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죠. 쇼스퀴즈 거품이 다 빠지고 3만원대에 물리신 개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절을
회수를 하고 주가가 다시 2만원대 중반 파란색 음봉으로 내려앉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50만 주 이하로 말라 죽었을 때, 이때가 진입 트리거인 거예요. MTS 수급창에 도망갔던 스마트 머니들이 다시 플러스 순 매수로 돌아서며 바닥을 방어한 시그널이 나온다. 세미5는 앞으로 계속 오래갈, 장기적으로 볼만한 스마트 머니가 입맛을 쩝쩝 다실 수 있는 기술과 스토리가 훌륭한 AI 2차 사이클 상승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의 가장 잔인한 명언,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아라가 세미5 4월 10일 데이터에 100% 투영되어 있는 거고, 엔비디아 투자는 최고의 뉴스지만 그 뉴스를 이용해서 벤처캐피탈 초기 투자자 내부자 사모펀드가 탈출했다는 수급 데이터는 가장 차가운 현실인 거죠. 자, 이 세미5 사건과 더불어서 앞으로 2차 AI 사이클의 주역이 될 이 회사와 함께 현재 AI 생태계에서도 엔비디아가 사이5에 투자한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AI들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크롬,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리눅스 안에 20년 넘게 아무도 몰랐던 구멍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I를 만든 회사가 지금 이걸 일부러 숨기고 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떤 상황인지 잠시만 파보면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가 만든 오픈AI와 쌍벽을 이루고 지금은 오히려 그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핫한 AI 기업이죠. 이 회사가 최근 미소스라는 새 AI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AI한테 테스트로 인터넷에서 버그 좀 찾아봐라고 시켰더니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약 27년간 묵혀있던 암덩이를 찾아냈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전 세계 방화벽과 핵심 서버 인프라에 쓰이는 오픈BSD라는 시스템에 이 버그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약 3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았던 걸 이 미소스라는 AI가 찾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16년 된 버그, 수천 개의 취약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체이닝 능력이에요. 해킹에서 체이닝이 뭐냐면 버그 하나는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3개, 4개, 5개 연결하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버그로 문 틈새를 만들고, 두 번째 버그로 그 틈새를 넓히고, 세 번째 버그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버그가 뭔지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쓰다가 갑자기 튕긴 적이 있잖아요. 그게 버그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편한 버그가 있고 위험한 버그가 있어요. 위험한 버그는 이런 겁니다. 이 틈새로 들어오면 당신 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낼 수 있어요. 자물쇠에 결함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문은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 방식으로 건드리면 열리는 거죠. 이 27년, 16년 된 버그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은 수십 년 전에 짜놓은 코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코드 안에 구멍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걸 일단 AI가 몇 시간 만에 찾아낸 거죠. 체이닝은 구멍 하나로는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구멍 1은 현관 자물쇠가 0.1초 느슨해집니다. 구멍 2는 그 0.1초에 문을 밀면 열립니다. 구멍 3은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CCTV를 끕니다. 셋 다 혼자서는 별거 아니에요. 연결하면 침입에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엔트로픽이 만든 미소스라는 사람 없이 이걸 다 혼자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엔트로픽이 공개를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엔트로픽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해커 집단, 다른 AI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은 지금 이 구멍들이 패치, 수리되기 전에 누군가 악용하면은 내 카드 정보가 털릴 수 있고, 내가 쓰는 앱이 해킹당할 수 있고, 심지어 병원, 전력망, 은행 시스템도 위험해져요. 물론 이 엔트로픽의 미소스가 공포로 관심을 끄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일 수 있어요.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곧 상장이 되죠.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가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딩을 잘하는 AI가, 특히 엔트로픽의 클러드, 이 회사 AI들은 코드의 신들이죠. 챗GPT의 코덱스도 여기를 보고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AI 이전에서 AI 이후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20년씩 묵은 버그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일회성 따라잡기 구간일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코드 베이스를 가진 기업 IT 담당자라면 이 기회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게 맞는 거고, 중요한 점은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행보에 따라 지금 AI 시대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23년 초에 엔트로픽이 처음으로 API 유료화를 시작했을 때 이 회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24년 말에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그때만 해도 꽤 크네 이 정도였죠. 25년 2월 클라우드 코드를 출시했죠. 이게 출발 신호탄이었습니다. 25년 중반에 40억 달러, 25년 말에 90억 달러, 26년 4월 지금 이 순간 300억 달러. 한 달 만에 3배가 됐죠. 26년 1월에 추가된 매출이 40억, 2월에 70억, 3월에 100억 달러 이상이에요. 3월 한 달에 추가된 게 데이터브릭스와 팔란티어를 합친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두 회사를 합친 매출이, 더 충격적인 건 직원 수인데 엔트로픽 직원은 2,500명이에요. 구글이 이 매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12만 명이었습니다. 2,500명이 12만 명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컴퓨터 비용은 고정적이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직원을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률이 함께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매출이 너무 빨리 들어서 돈 쓸 곳을 못 찾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건가? 1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제 15억 원 정도죠. 세일스포스나 슬랙의 꿈에 그리던 그 기업 고객들이 지금 앞다퉈 엔트로픽에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왜냐? 이건 IT 예산이 아니라 인력을 대체하고 증강하는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엔트로픽은 게임에서 졌다는 말을 들었죠. 챗GPT가 전 세계를 장악했고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기업 시장까지 먹고 있었고, 엔트로픽은 좋은 모델 만드는 안전지향 스타트업 정도였어요. 지금은 2차 시장에서 지금 엔트로픽의 주가가 3,800억 밸류 이상으로 거래됩니다. 오픈AI는 마지막 밸류에이션 아래로 거래되고 있죠. 엔트로픽은 선택을 한 겁니다. 동영상 AI, 소라나 하드웨어, 칩 개발, 데이터 센터 직접 구축, 멀티모달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반면에 오픈AI, 챗GPT는 문어발식 확장을 했죠. 엔트로픽, 클로드가 한 거는 매우 단순합니다. 코딩, 코워크, 업무 자동화 딱
딱 2개만 2,500명이 이것만 판 거예요. 그 결과 매출 300억 달러 런레이트입니다. 반면 오픈AI는 소라를 개발했다가 디즈니들 날아갔고 직원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전략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가 왜 오픈AI를 떠났냐면 오픈AI 챗GPT에 샘 알트만과 일하는 게 굉장히 큰 혐오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리오와 직접 동생 다니엘라와 함께 나와서 엔트로픽을 창업한 겁니다. 그렇다고 오픈AI가 끝난 건 아니죠. 오픈AI가 곧 출시할 스퍼드 모델, 이게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GPU로 훈련한 첫 번째 모델인데 미리 써본 사람들 말로는 엔트로픽의 미소스에 필적한 수준이라고 해요. 챗GPT 코덱스도 빠르게 성장 중이고 결국 AI의 전체 시장 크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죠. 지능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장입니다. 제로섬이 아니라 엔트로픽이 잘 된다고 오픈AI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포함한 모든 AI 회사들이 기하급수적인 성장률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든 거죠. 이러한 기술적 신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위협, 주식시장에서도 기계군단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실생활에서도 이제는 AI들에게 대항을 해야 돼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현재 이러한 AI들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본인들의 코드베이스를 관리하는 IT 담당자, CTO분들은 앞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정도 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버그를 찾아내고 AI 도입을 늦추면서 더욱더 본격적인 AI 도입 시기를 가늠하면서 디지털 대청소 기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AI 코딩 도구를 쓰지 않는 개발자, AI 업무 자동화를 모르는 직장인, 이 기술 흐름을 모르는 투자자는 5년 뒤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뒤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엔트로픽의 회사 한 고객은 올해 AI 토큰 소비에만 1,000억 원 이상을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 임원들은 우리는 지금 고용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용 정점. 더 이상 사람을 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I가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선제적으로 현명하게 다소 금액은 아쉽지만 미리 투자를 해서 지금 미래와 방패인 통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배당 구경제회사가 하나 있죠. 최근에 엔트로픽 호재와 더불어 계속해서 주가가 핫했던 SK텔레콤,